경제학의 할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애덤 스미스의 이야기를 옮겨보겠습니다. 애덤 스미스, 경제학의 할아버지. 우리는 애덤 스미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 스미스는 근대적 의미에서의 경제학을 처음으로 체계화한 사람이라 해서 경제학의 할아버지로 불리고 있다. 그의 책에서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것은 거의 모든 경제적 개념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다. 국부론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 모든 경제적 논리가 이 한 권의 책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등장하기 이전의 경제학자, 그러니까 제1세대의 경제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신학자나 철학자들이었다. 이들은 당시에 급변하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새로운 경제 질서의 윤리를 정립할 필요를 강하게 느꼈다. 시장 경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가치관에 커다란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전의 사회에서는 권리나 의무 같은 것이 가치체계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장 경제의 등장과 더불어 물질적 성공도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서서히 고개를 들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제치고 물질적 성공만을 추구할 용기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심각한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세속적 성공이 양립하기 힘들다는 생각에 어쩔 줄 몰라 했다. 이와 같은 딜레마에 확실하게 마침표를 찍었다는데 경제사상가로서 스미스가 갖는 위대함이 있다. 스미스는 시장을 보이지 않는 손에 비유했다. 각 개인이 사사로운 이익만을 위해 일해도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은 이를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결과로 이끌어준다는 내용의 비유였다. 그는 사람들에게 남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설교를 늘어놓지 않았다. 그저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일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나머지 부분은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해결해 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스미스가 말한 사리의 추구라는 말을 조심해서 해석해야 한다. 그 말은 경제생활을 할 때 남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행동한다는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사로운 이득을 추구하되 정당한 방법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단서가 붙어 있다. 온갖 수단을 다 써가며 돈을 끌어모으기에 바쁜 불쌍한 인간까지 스미스에게서 마음의 위안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스미스는 별로 잘생기지 못한 용모에 가끔 정신없는 행동을 일삼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어느 일요일 아침 그는 잠옷차림으로 정원을 산책하다 생각에 잠겨 무심코 집 밖으로 걸어 나왔다. 생각에 빠져버린 그는 정처 없이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한참 만에야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제정신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런데 잠옷차림의 자신을 발견한 장소는
자신의 마을에서 15마일, 약 24km나 떨어진 곳이었다니 정말 정신이 없어도 이만저만 없었던 것이 아니다. 스미스는 교수직을 맡고 있던 시절 한 번도 경제학 강의를 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주로 윤리학을 가르쳤는데 사실 이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독립된 교과목으로서의 경제학이 존재하지 않았고 경제 문제는 철학에서 주로 다루기 있었기 때문이다. 40세에 이르러서는 교수직을 잠시 그만두고 어떤 부유한 귀족 자제의 가정교사로서 일해 꽤 괜찮은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또한 말년에는 세관장으로 일하기도 하는 등 요즘의 전형적인 경제학자와는 달리 비교적 다양한 삶을 경험하였다. 하기야 스스로 경제학자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그였을 테니 그런 삶이 당연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이 내용은 경제학 박사 이중구 교수님과 경제학 박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들어가기 책에서 옮겨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비전봄이었습니다.